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이마트 주가가 연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연말 연초 강세를 보이다가 연초 이후에 1, 2월 달에 쌍봉 만들고 19만 원에서 꺾여서 15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16만 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이마트 좀 좋게 봐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주가 흐름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마트 현재 구간은 저는 오히려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로 보인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마트 하면은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마트입니다. 말 그대로. 할인점, 대형마트. 처음에 이제 90년대 1호점부터 이제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신세계 그룹에서. 근데 한 개, 두 개 점포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런 대형마트로 자리를 잡았죠. 뭐 경쟁사로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마트가 이마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그러니까 한 2010년도 이후로 기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마트를 많이 갔었던 게 온 가족이 이제 주말에 다 같이 마트로 가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식품들, 뭐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러한 좀 이제 문화가 자리를 잡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마트가 우리나라의 토종 마트로서 그때 막 한참 이제 뭐 월마트 들어오고 까르푸 들어오고 이런 시기에 좀 이제 경쟁에서 승리해서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까르푸도 철수했고 월마트도 철수를 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이제 그런 할인점 대형마트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경쟁사 때문이 아니라 트렌드 자체가 우리 그 편의점도 많이 생겼죠. 1인,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즘엔 4인 가구도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족 수가 적고 외식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트 갈 일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선 적고 마트를 가더라도 소비를 과거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다양한 그 대신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하게는 구매를 하죠. 근데 이제 막 예전처럼 막 쌓아두고 먹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 2인씩 그런 어떤 소비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이제 가구들을 대상으로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특히 요즘 뭐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식품 쪽으로도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보더라도 18년도 영업이익이 4,600억, 19년도 1,500억, 작년에 이제 2,300억 정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 영업이익이 한 7천억까지도 나왔어요. 과거라기보다는 불과 몇 년 전이죠.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이 시들시들하다 인기가 적어졌다. 근데 제가 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좀 체크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도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마트를 가는 게 굉장히 줄었는데 그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성이 없고 이제 퇴화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코로나가 온라인 이 비대면 사업을 엄청나게 앞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편리함은 온라인이 편하고 효율적이지만은 이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효율만 따질 수는 없죠. 계속 집에만 있고 실내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마트라도 좀 가서 쇼핑이라도 그냥 장 보는 거라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서 좋은 제품, 신선한 제품을 사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가 계속해서 이제 생기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오프라인 어떤 그런 시장의 바닥을 이 코로나 시국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던, 우려하고 있었던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바닥을, 유통에 대한 이 유통의 성장성에 대한 바닥을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마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스타필드라든지 점포를 엄청나게 이제 체험형으로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입점을 하고 늘려나고 있고, 마치 백화점처럼.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더스, 이제 코스트코처럼 이제 대형 창고형 매장 이런 것도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마트는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스타벅스 코리아.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스타벅스와 함께 5대5,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지분을 뭐 추가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이마트가 굉장히 어떤 그런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마트가 과거에 이제 우리 왕년에 잘 나갔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세계 그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베이 코리아 매각전 인수전입니다. 지난달에 연기가 됐었죠. 4월 달인가? 4, 5월 달에 이제 이 본입찰이 6월로 연기가 되면서 이제 본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를 이제 하는 어떠한 그런 업체는 이마트, 신세계 계열, 그리고 롯데,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MBK, 이 사모펀드죠.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마트와 롯데, 그러니까 신세계와 롯데가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가나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신세계가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좀 이제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 뭐 그렇게 어떠한 그 명확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원래 사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진 않았을 것 같고, 무언가 좀 이제 컨택이 실제로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좀 컨택은 있지 않았었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이베이 코리아의 어떤 그런 가격이 한 적정가가 뭐 3조에서 4조 이 정도까지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조에서 4조라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5조. 이베이 코리아는 매각가를 이제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 매각가를 5조 이상을 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참여자들은 한 3조 정도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갭이 좀 크죠. 3조든 5조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효과가 좀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은 이게 뭐 네이버 뭐 신세계가 되든 롯데가 되든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마트가 이렇게 네이버하고 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네. 아무래도 자본에 있어서는 롯데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이것은 네이버가 합류하게 된다라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이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이 생각보다 뜨거워집니다. 생각보다 뜨거워지고,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업계 3위거든요. 네이버 쿠팡 다음에 바로 이베이 코리아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 빅3에서 수익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기업입니다. 쿠팡이랑, 그리고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그 쇼핑 쪽은 아직 그 흑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국에 이제 SSG, 쓱을 이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리고 롯데도 롯데온을 밀고 있죠. 결국은 온라인으로도 가야 한다. 쿠팡 가치가 지금 100조 이상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업계의 3위인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쿠팡, 네이버, 그리고 요 인수하는 업체, 이렇게 3톱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어떤 그런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3톱으로 구성이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쿠팡이 100조면은 2, 3등도
사실 우리나라 쇼핑 1위는 네이버 쇼핑인데 어쨌든 이제 그 쿠팡이 백조를 하면은 업계 3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가치는 인정받고 실제로도 매출 규모나 어떤 이익도 점유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뭐냐면요, 회원님들 옥션 지마켓 지구 이렇게입니다. 옥션 지마켓 지구. 옥션 지마켓이 뭐 잘 되나 싶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게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마트는 당장에 뭐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는 이베이 코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맨널티가 그 이베이 코리아 테마주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 테마예요. 뭐 별로 관련 없어요. 이 한국 맨널티가 이베이 코리아 그냥 협력사라고 하네요. 네, 별거 아닌데 요게 오늘도 신고가를 가면서 상승을 하죠. 충분히 이 이슈 자체가 지속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마트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우선은 15만원을 안 깼습니다. 15만원 깨져도 저는 뭐 크게 뭐 살짝 깨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전저점이 14만 8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깨는 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살짝도 깨지 않았습니다. 네. 요 15만원대 지지하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지금 한번 바닥 찍었기 때문에 반등 나오다가 한번 또 이렇게 바닥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쌍바닥까지도 각오하면서 우선 방향을 바꾸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실적 좋고 시가총액은 4조밖에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급 문제예요. 수급이 지금 외국산 기관이 너무 많이 팝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장 마감하고 잠시 후면 이제 이거 집계될 텐데 요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